안녕하세요. 이번 41강을 한번 해볼게요. 41강도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 설립 관련해서 문제가 꽤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4번 문제인데요. 변시 사회 2015년 문제입니다. 아예 문제를 주어지고 있죠.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얼마다? 10억 원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가보겠습니다. A 회사는 1인 또는 2인 이사를 둘 수 있는데 2인의 이사를 두는 경우는 이사회를 둬야 된다? 틀렸어요. 소규모 회사는요. 1명, 2명 두지만 이사를 두지만 이사 그 자체가 대표기관이고요. 그리고 이사가 이사회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알겠죠? 두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조문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사는 3명이어야 된다. 다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식에 가보니까 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 혹은 뭐 대표이사를 정하면 정할 수 있고요. 이사가 대표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사회가 없어요. 이사가 이사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대표에서 하든지요. 그 다음에 A 회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감사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A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총을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요구면 아까 여기까지는 봤죠? 앞쪽에서요. A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총의 결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주총회를 가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의할 수 있고 가름할 수 있고 전원이 서면으로 만약에 동의됐잖아요. 그러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1번 A 회사를 모집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의 기명날인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 설립할 때 정관 설립합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가보면요. 정관은 원래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정관은요. 물론 정관 변경할 때, 정관을 변경할 때 있죠. 나중에 설립 후에 변경할 때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 설립할 때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무슨 설립? 조심해야 되죠. 요겁니다. 발기 설립이에요. 뻔뻔스럽게 모집 설립하잖아요. 그죠? 틀린 거예요. 알겠죠? 모집 설립이 아니에요. 발기 설립할 때. 각 발기인이 정관의 기명 날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0억 원 미만 회사가 모집 설립할 때 기명 날에 서명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4번도 됐고요. 그러면 5번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갑각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자본금 5억 원. 이제 이것도 소규모 회사라 일단 전제해놓고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염두에 두고 A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방법으로 했다. 발기인으로서는 갑은 이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되 이건 특허권은 뭐죠? 현물 출자네요. 2억 원을 평가해서 액면가 5천 원인 주식 4만 주를 부여받고 그죠? 을이 나머지 3억 원에 해당한 주식 6만 주를 인수해서 전액을 금전으로 남겼다. 갑과 을이 지금 둘이 발기인으로서 발기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변시 3에 나왔던 거고 2014년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갑을이 휴대폰 부품 제조 판매 회사 자본금 5억 발기 설립 특허권 출자해서 4만 주 3억 원 전액 납입해서 현금 납입해서 6만 주 주식 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갑과 을이 정관을 작성해서
상법 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때 A 회사의 정관은 공직인의 인증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을까요? 응용을 했네요. 응용을 했습니다. 소규모 회사 맞죠? 소규모 회사 맞죠? 기명 날인 서명하는 거 맞죠? 뭐까지 가야 되죠? 발기 설립할 때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효력이 생기죠? 여기에 발기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지만 앞쪽에서 이 문제에서 발기 설립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알겠죠? 발기 설립입니다. 여기 설립은 이제 발기 설립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더라도 넘어갑니다. 자, 2번. 갑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에 대해서 주식 4만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맞나요? 맞죠. 특허권은 현물 출자잖아요. 그죠? 현물 출자는 변태 설립 사항이에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이 필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특허권 출자는 현물 출자로서 현물 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맞잖아요. 종류 뭐예요? 특허권, 수량, 가격 뭐에 또 여기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4만주 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A 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소규모 회사는요.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감사위원회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감사위원회 규정에 가보면 거기에 특별히 규정한 것 빼고는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하여튼 코를 훌쩍거려서 좀 죄송합니다. 4번 A 회사는 설립 등기 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요것도 하나 포인트죠. 일반적으로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설립 등기할 때 제출하는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런 거 다 포인트고 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A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여부를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 취임 후 지체 없이 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만날 틀리는 순식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금 이 설립은 무슨 설립이었습니까? 발기 설립이었잖아요. 발기 설립은요, 이런 걸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뭘 해야 돼요?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돼요. 발기인. 알겠죠?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 좀 해볼까요? 뭘까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특징적으로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일단 발기 설립, 모집 설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관을 작성합니다. 발기 설립, 모집 설립 똑같습니다. 동일한 거는 노랗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있죠. 상대적 기재사항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변태 설립 사항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 발행하는 것도 뭐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달라집니까? 주식 인수하는 과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인수를 발기인들만 했을 때는 발기 설립. 주식 인수를 발기인과 외부에 모집해서 함께 인수하는 것을 모집 설립. 이렇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수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발기인이 주식 총수 전부 인수하는 것이고, 모집 설립은 그 대신에요. 모집 설립이라도 발기는 반드시 한 주라도 인수해야 됩니다. 알겠죠? 한 주라도 인수해야 돼요. 두 명이면 두 줄 인수하고 각각 인수하고 나머지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주식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를 공모로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출제 이행은 노랗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액 납입해야 되고요. 가장 납입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출자 이행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기관 구성할 때는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기관 구성,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 여기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그런데 모집 설립에서는 제3의 기관인 창립총회가 만들어지고 창립총회에서 이사,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경과조사입니다. 아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경과조사. 이사, 감사, 발기 설립에서는 이사, 감사가 조사를 합니다. 기관 구성이 됐으니까 조사를 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요거 조심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검사인이 변태 설립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태 설립사항을 검사인이 하는데 그 보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그때는 변태 설립사항 조사는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변경도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 설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발기인 이사 감사를 조사하잖아요. 그죠? 조사하죠. 어디에 보고합니까?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변태 설립 사항도 조사해서 검사에는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창립총회가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이사 감사가 설립 과정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게 하나 있고 검사인을 선임해서 변태 설립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여기서 경과조사가 두 개 나타나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립 등기는 똑같이 하면 이제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고 설립 등기 후에 설립 하자가 있게 되면 뭐 한다 그랬죠? 우리가 설립 무효의소로 가는 겁니다. 여기 설립 취소의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식회사는 설립 무효의소만 있습니다. 알겠죠? 객관적 하자만 다릅니다. 앞쪽에 인적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설립 취소의소도 있지만 여기는 설립 무효의소만 있다. 주식회사는. 그리고 설립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됐다면 설립자, 관여자의 책임이 나타나죠. 가장 중요한 게 발기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식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에서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도 감사도 또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인까지 책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에는 만약에 잘못 조사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죠. 근데 검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요건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정해져 있다는 거. 요건이 그죠? 알아두면 되죠. 사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아주 크게 중요한 쟁점으로 설립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형은 풀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아시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상법을 좀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욕심내면 저도 욕심을 내게 되고 막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원래 취지, 이 스터디가 몰각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 요 스터디 짧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가질 수 있겠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하여튼 많이 해도 내가 20분 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15분, 16분에 한 두 문제 정도 또 쟁점이 많으면 한 문제 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형법 하시고 있죠? 하는데 또 거기에도 집중을 잘 하시고 이 상법은
이렇게 가볍게 좀 터치하면서 여러분이 기억만 좀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